우리 인류 역사에서 이 수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건 대략 언제쯤일까요? 네, 기록상으로 남아있는 최초의 숫자는요, 체코에서 이제 발견된 약 3만 년 전, 늑대의 뼈에 새겨져 있는 눈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시시대에는요, 우리 부족의 구성원 수를 세기 위해서, 또는 뭐 기르고 있는, 그러니까 유목하고 있는 양의 마리수를 세기 위해서 등등의 이제 목적으로 이 대응 원리를 이용해서 수를 셈했죠. 그러니까 눈금 하나는 양 한 마리, 눈금 두 개는 양 두 마리, 이런 식으로 셈한 것이죠. 자연수는 이제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왔다, 말 그대로 내추럴하게 나왔다 치면, 사실 이 음수나 0이라는 정수의 개념은 인류 지성의 이 혁신적인 또 확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동양권에서는요, 아주 옛날부터 쓰였어요. 고대서부터. 그 양에 이제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이렇게 수를 인식을 했는데, 3세기 무렵 중국 수학자이신 유희께서 쓰신 이제 구장산술에서 이제 그 흔적을 처음 볼 수 있고요. 이후 뭐 인도에서도 그렇고 이슬람권에서도 이 마이너스 음수의 개념이 이제 생겨나서 14세기 무렵에 서양으로도 소개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14세기 그 이전까지 서양에서는 아예 음수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럼 14세기에 딱 들어와서 이제부터 서양에서 음수를 다루냐? 그렇지 않고요. 본격적으로 쓰인 거는 18세기 한 중반쯤 이제 들어서 오일러께서 쓰신 책에서 이 빛과 이익 모델이 이제 발표되면서 서양 사람들의 인식에서도 음수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이 이제 인식이 된 건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다룬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쓱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거기서 이제 대체 이 오일러의 빛과 이익 모델이라는 게 뭔지 이런 것도 다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0은 인도에서 이제 처음 발명됐다, 뭐 이렇게 많이 아실 텐데, 0이라는 그 수의 개념 자체는 아주 먼 옛날부터 다른 데서 다 존재했어요. 당연히 중국에서도 존재했고, 여기 이제 써놨지만 기원전 700년 무렵의 수메르 문명에서도 이 0의 개념이라는 게 사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내용은 뭐냐면, 0이라는 숫자, 요 동그라미 기호는 이건 이제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게 맞아요. 이게 이제 묘비에서 그 0이라는 숫자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 0은 인도에서 처음 등장하여서 이제 다른 아라비아 숫자들, 뭐 1, 2, 3, 4, 5, 6, 7, 8, 9 이제 숫자들이랑 그 숫자 기호들과 함께 이제 이슬람권 통해서 서양으로 소개가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자연수에다가 더불어서 0 그리고 음수까지 정수 체계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유리수는 영어로 rational number거든요. 이성적인 뭐 이치에 맞는 혹은 뭐 합리적인 등등의 이제 뜻을 가져요. 이 rational이라는 게. 그래서 유리수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있을자에다가 이치자거든요. 이거. 이치가 있다.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건데, 어원은 라틴어거든요. rationalis numeros예요. 이 라틴어 rationalis가 이게 뭐냐면 ratio에다가 alice라는 형용사를 붙인 거예요. ratio라는 요거는 이제 비거든요. 요게 비. 사실 어원적으로 봤을 때는 비로 표현될 수 있는 수다, 그렇게 우리가 사실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이치에 맞는 수라고 요거를 한 게 그럼 뭐 되게 오역이냐, 뭐 그렇게 하면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이 처음에 무리수, 유리수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제 무리수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했던 그 시기가 피타고라스 학파, 그러니까 기원전 5세기 막 그 무렵이거든요. 히파소스라는 분에 의해서 이 무리수라는 존재가 처음 발견이 됐는데, 이 무리수라는 것이 존재하기 전까지 그 피타고라스 학파 그 시기까지는요, 실제로 이 유리수라는 것으로서 세상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학파의 그 제1가르침이 세상 만물은 수다. 근데 그 수라는 게 자연수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은 자연수와 그것의 비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그 어떤 신앙 같은 그런 그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히파소스가 유리수로 표현될 수 없는 무리수라는 개념을 처음 만들었었을 때, 이거는 진짜 피타고라스 학파한테는 이치에 맞지 않는, 실제로 이치에 맞지 않는 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파소스는 실제로 죽었습니다. 암살당했다라는 말도 있고, 그 지중해에 이제 수장됐다라는 말도 있고, 어쨌든간 피타고라스 학파 그 신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히파소스가 무리수라는 걸 최초로 발견했다. 어떻게 했냐면은 직각삼각형 두 개의 변의 길이가 1짜리인 그러한 직각삼각형의 빗변 길이가, 이게 실제로 뭐가 나오면 루트 2가 나오거든요. 근데 걔가 이제 유리수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을 기하적으로 사실을 증명해요. 그래서 이제
그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들은 이후로 이 수라고 하는 추상적인 대상을 선의 길이로 인식을 이렇게 대응을 많이 합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뭐 물건의 개수, 양의 마리수 그런 식으로 많이 인식을 했다 치면 이제 요 무리수의 발견 이후로는 선의 길이를 수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느 날 데카르트는 또 수직선이라는 것도 만들고 이제 뭐 좌표계라는 걸 만들고 이렇게 다 그게 그 의식의 그게 흐름이 이제 지나가는 거죠. 마지막에 써놨지만 19세기에 조세프 리우빌이라는 수학자가 있어요. 리우빌은 초월수인 무리수의 존재를 최초로 증명하였다. 루트위 같은 경우는 대수적인 무리수예요. 대수적수. 대수적수라는 것은 연산으로 유도가 되는 수. 근데 초월수라는 게 존재한다. 사실 초월수의 최초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라이프니츠인데, 그리고 이제 오일러가 그걸 바통을 받아가지고 조금은 더 정립시키고, 그런데 이제 조세프 리우빌이 리우빌 상수라는 초월수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것이 초월수라는 걸로 증명도 합니다. 혹시 뭐 초월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께서는 제가 또 예전에 영상 찍은 게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봐주시고, 그래서 무리수라는 것은 대수적 무리수와 초월적 무리수 그렇게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초월적 무리수의 대표적인 거 원주율 파이, 자연수 E 그런 것들이 있고요. 리우빌 상수도 초월수고요. 그렇습니다. 무리수의 발생 역사의 흐름은 대략 이렇게 압축해 볼 수 있겠더라.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실수 파트도 끝이 납니다.